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코노톡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경제 소식 하나를 들고 왔어요. 다들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바로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소식입니다. 나토가 뭐고 대통령이 회의 안 가는 게 우리 경제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나토 정상회의는 전 세계 중요한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 안전은 어떻게 지킬까? 하고 머리를 맞대는 아주 중요한 글로벌 반상회 같은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복잡할 때는 이 반상회가 더 중요해지겠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네 반장님, 즉 대통령이 이 글로벌 반상회에 안 가기로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지갑 사정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꼼꼼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장점부터 살펴볼까요? 대통령이 회의 안 간다고 하니 에이,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좋은 점도 있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우리 집안일부터 해결하는 것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이번 불참 이후로 국내 현안 집중을 꼽았거든요. 요즘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바쁜 상황이에요. 경제도 흔들리고 물가도 오르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신경 쓸 일이 많죠. 대통령님이 해외로 나가면 아무래도 국내 문제에 바로바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마치 엄마가 중요한 동창회 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게 먼저인 것처럼요. 국내에 머물면서 급한 불을 끄고 우리 경제와 민생을 꼼꼼히 챙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변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요. 미국과 이란이 으르렁거리고 유가가 널뛰게 할까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외에 있으면 만약 뭔가 큰일이 터졌을 때 즉각적인 판단과 지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에 머물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집에 비상 상황이 생길까봐 멀리 떠나지 않고 대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네요. 세 번째 장점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바로 효율적인 외교 전략입니다. 사실 나토 회의에서 중요한 건 미국과의 정상회담인데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워낙 예측 불가능해서 자칫하면 빈손 외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굳이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확실치 않은 만남을 기다리는 대신 나중에 미국을 따로 방문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편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돈과 시간을 아껴서 더 확실한 만남을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쉬운 단점을 살펴볼까요? 모든 결정에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첫 번째 단점은 바로 글로벌 친구들과 멀어질까 걱정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전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고민도 나누고 우린 한 팀이야 하고 다짐하는 자리예요. 우리 대통령이 여기에 계속 참석하면서 한국의 위상도 높아지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도 커졌죠. 그런데 이번에 불참하면서 한국이 혹시 국제사회에서 좀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파티에 계속 가다가 갑자기 안 가면 다른 친구들이 쟤 왜 안 왔지? 혹시 우리랑 멀어지려는 건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한미 동맹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적인 협의체 중 하나예요. 한국과 미국은 아주 끈끈한 동맹 관계인데 중요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불참하면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혹시 우리랑 좀 거리를 두는 건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런 중요한 국제 무대에서의 불참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에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면 친구가 서운해할 수도 있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 단점은 한국의 목소리를 낼 기회 상실입니다. 요즘 세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등 복잡한 이슈가 많아요.
한국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밝히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잃게 된 거죠. 중요한 회의에 빠지면 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이번 나토 불참 결정이 우리 한국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예상해 볼까요?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집중하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물가가 치솟거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대통령이 직접 지휘해서 정책을 펼칠 수도 있죠. 이는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지금 우리 경제를 열심히 챙기고 있구나 하는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정감은 곧 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약해지거나 한미 동맹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해도 괜찮을까 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우리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인데 이런 불안감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죠. 또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부족하면 우리 혼자서만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혼자서만 동맹 없이 위기에 맞서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번 불참 결정 자체만으로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리거나 혹은 아주 좋아진다거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정부의 후속 조치입니다. 대통령이 국내에 머물면서 정말로 국내 경제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중동 정세 등 글로벌 위기에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이번 불참은 오히려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내 현안 해결이 미흡하거나 외교적 공백이 장기화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경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곧바로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중요한 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꾸준히 지켜보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경제 지식 쌓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코노톡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